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기업 분석 7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적 분석 중에서 기업의 성장성,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일단 기업이 생산하는 게 뭐예요? 제품이죠, 제품. 이 제품이 앞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 점유율,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장률,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정성, 어떤 제품이 속하고 있는 그 시장의 안정성,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속하고 있는 산업의 매력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질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적 분석이 아니고. 자,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볼게요. 시장 점유율은 산업 내에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라는 회사의 기업을 분석할 때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얘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A라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기업 공시에 가면은 다트 있죠, 다트. 다트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업 분석이 있어요.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1년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부터 했던 희망벅스라는 게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홍시 주스를 잘 만들어. 홍시 주스. 그러면 이 홍시 주스가 다른 경쟁사에 비교해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 스타벅스는 홍시 주스가 뭐 10%인데 우리는 홍시 주스 시장 점유율이 30%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은 이 희망벅스라는 회사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에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1등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 돼. 삼성전자 반도체 점유율이 시장 세계 1위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점유율이 세계 1위란 말이야. 그쵸? 1등 회사란 말이야, 반도체에서는. 핸드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라는 건 또 뭐냐, 그러면. 성장률. 시장 성장률이죠. 요거는 뭐냐면 어떤 제품이 속해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고 쳐요. 뭐 홍시 주스도 좋고. 이 사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는지, 그죠? 사업에 앞으로 향후 좋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올해 가장 핫했던 테마를 보면 뭐 5G를 들 수가 있는데 이 5G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죠.
사업의 기회도 앞으로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앞으로 2년에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일본, 중국, 뭐 유럽,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5G 회사들이 과연 2, 3년 안에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사업 계획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요즘은 이제 4차 산업 섹터가 최고로 이제 성장성이 좋은데 이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회사면 투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뭐 하향 사업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외 진출을 꾀하든가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죠. 신제품을 만들던가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 특허가 있어. 반도체 특허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알기로는 뭐 몇만 가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삼성이 몇 천인가 몇만인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정성을 볼 때 우리가 그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주력 제품에 대해서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에 예를 드는 거는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대기업도 진입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거는 영업권이 따로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 뭐 인선 ENT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원래부터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건 한 지역에 인선 ENT는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지역의 업체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폐기물 업체들이. 다른 데서 못 들어온단 말이야. 대기업도 못 한단 말이야. 이거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뭐 땅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 이제 안정성이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의 매력도. 이거는 뭐 시장 성장률이랑 좀 비슷한데 지금 보면 뭐 4차 산업 그 중에서 뭐 IT 또는 미래차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 BT, IT 제가 볼 때는 BT, IT 차차차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굉장히 이 산업 매력도가 지금 있는 섹터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살펴본 게 질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무슨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속한 시장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특허권이나 또는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속한 산업의 매력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일단은 공시화면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트라는 데 들어가면 다트 요렇게 떠요. 다트 지금 뭐 좀
이상하네.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 근데 여기서 회사 종목명을 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야야야 삼성전자 이렇게 쳤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여기서 뭘 보라고요? 왜 이렇게 나오니? 반기보고서나 여기 있네. 반기보고서. 예, 반기보고서를 보면 돼요. 반기보고서를 보면 뜨는데 헐헐 웹페이지 엑스프리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반기보고서 떴죠. 이게 쭉 보면 뭐를 봐야 되냐면 사업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쭉쭉 나오거든요. 지금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삼성전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산업의 특성, 그 다음에 국내외 시장 여건, 영업의 개황,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쭉 내려보면 반도체 사업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산업의 특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하루 종일 이런 걸 본다 그러죠. 요즘도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사업 보고서를 본대요. 매출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엄청 많네. 내용이 삼성전자라서. 오, 엄청나게 큰 회사라서 하는 일도 엄청 많죠. 그렇죠? 여기 보면 특허 건도 있고, 특허 건수가 몇만 건은 아니구나. 네, 몇천 건, 한국에만 1473건, 3132건, 연도별이니까 이게 합하면 몇만 건 돼갔네. 요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좀 너무 거대한 회사라서 점유율이 없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뭐가 있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쓴 기업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는 한경 컨센서스라는 데 들어가면 되거든요.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쭉 있어요. 이게 지금 에러 때문에 잠깐 끊어졌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또는 회사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네, 에러가 떠서 오늘은 못 보겠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